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경기대학교 인력학번 김종원입니다. 저희 조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을 통해 공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생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의 공생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각기 다른 두 개나 그 이상수의 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일컫습니다. 저희는 이를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연을 어떤 입장으로 바라볼까요? 인간은 자연을 소비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모순적인 행위 주체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연을 종속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은 종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빠져나와 전지적 3자 입장에서 자연을 논하곤 합니다. 정말 인간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 단지 내려다보는 관찰자 존재일까요? 사진 속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 지나가는 동물들과 교감을 하기도 합니다. 나무들에겐 쉼터를 제공받기도 하죠. 그 나무로 만든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눕니다. 자연의 도움을 통해 인간은 삶의 질을 높여왔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듯이 주위의 모든 객체들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연결된 관계들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저희는 인간이 결코 제3자의 관찰자 입장이 아닌 자연 속에서 하나의 객체로 작용하는 의미를 파빌리온에 담았습니다. 이 파빌리온을 통해 공생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고자 합니다. 얽히고 설켜 있는 자연과 인간의 네트워크의 형상을 파빌리온에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전체적인 파빌리온의 형상은 구조체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컬러 테이프가 엉기성기 얽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얽히고 설킨 요소에 인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일상의 오브제를 추가함으로써 결국 인간은 3자의 입장이 아닌 자연의 종속된 존재임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일상의 오브제 중에서도 시간적 공간을 초월하고 시각적인 효과가 두드러진 사진을 다는 행위를 함으로써 3자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자 합니다. 인면 디자인 전략으로는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생태계 모습을 보여주고자 스킨들을 겹치고 바깥쪽에서 파빌리온의 안쪽이 잘 보이지 않게끔 디자인했습니다. 인면에서의 계구부는 사람과 동물의 스케일을 고려하여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동선을 유도하고 동물들에게는 자유로운 동선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안쪽이 희미하게 보이는 인면을 통해 내부 공간으로 동선을 유도했습니다. 평면상 동선 계획입니다. 우리 파빌리온에서 계획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과 자연의 네트워크 자체를 받아들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기에 파빌리온 안에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면서 저희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선행형 동선을 구상했습니다. 외피 계획으로는 사람과 동물 스케일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간격과 기울기를 두었고, 타카나 못을 통해 강압적인 접합이 아닌 전시 이후에도 재사용할 수 있게끔 부재의 홈을 파 결구한 하나의 스킨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접합부 디테일 계획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파빌리온 구성 체계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스케일을 고려한 기능의 스킨을 바깥쪽에 구성하고 내부 공간을 유도하는 스킨을 안쪽에 구성한 뒤 내부 공간에 프로그램 배치를 구성했습니다. 시장 최저가를 참고해서 총 자재 예산을 약 87만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교내 시공 시 사이트는 이제 사람의 유동이 활발하고 평소 동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쉽게 접했던 경기대학교 기숙사 앞 잔디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아이고, 빨리빨리 얘기해서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간 게, 이 안에다가 걸어 놓은 건 뭐예요? 뭐 끈을 매달아 놓은 건 뭐죠? 컬러 테이프를 달아놨는데 그게 엉키고 설켜 있는 게 네트워크를 형상화한 의미입니다. 이거는 뭐 테이프라고, 리본 같은 게 요거 테이프라고요? 네, 그런 재질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색상별로 이제 나누고자 했습니다. 걔가 뭐라고요? 이게 저희가 먼저 앞서 말씀드린 그 어떤 네트워크의 형상을 이 부분에서 그 더 설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거기다 이제 오브제를 달면서 그 일상의 오브제를 다는 행위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뭘 다 하시려고 하세요?
저희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장 상주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진을 찍어주고 그 사용자 사진을 이제 걸어주거나 아니면 그 주변 사진을 걸어두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아, 사진을 네네. 여기 이미지에 어디 사진이 있던데?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진을 넣은 씬이 어디? 어, 이런 끈에다가 사진을 다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아니 나는 이 구조체까지 이런 거를 만드는 거는 되게 흥미로운 것 같고 되게 이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요 끈 달고 사진 다는 거는 어 이게 어 그게 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조심스럽게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약간 여기 와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여기에서 요렇게 뭐 이렇게 잘 요렇게 뭐 이렇게 정리해서 뭔가 만드신 거랑 위에 이렇게 막 가다가 뭐 이렇게 사진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가 어? 이게 요 관계 요 두 개의 관계가 저는 그게 과연 이게 뭐 매치가 되는 얘기인가는 잘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간 어 그러니까 이게 어 약간 지금 해 오던 쭉 하던 이런 벽을 약간 딱딱한 벽을 세우고 이런 리지드한 벽체 속에서 갑자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약간 굿하듯이 이렇게 치렁치렁 매달려서 거기에 사진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그 모습이 약간 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좋은데 그게 이 전체적인 그거상 과연 이게 맞을까? 응? 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요 사진 매달고 다니는 게 맞을까? 그거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다는 게 이게 개인적으로는 솔직하게 저라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것도 같은데 물론 이제 학생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거 말고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 랜덤하게 치렁치렁 매다는 거 말고도 그런 그리고 약간 그런 네트워킹의 상징이다 약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그런 갑자기 그 상징과 그런 어떤 약간 요런 모습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 상징적 비유적 접근으로 가버리고 약간 그 느낌이 약간 좀 안 맞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요? 어 약간 오히려 하늘은 시원하게 열어두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요런 뭔가 아이템들 일상적인 아이템들을 넣고자 한다면 나는 오히려 얘를 구조적으로 얘가 굉장히 지금 그렇게 강한 애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 요 애들과 지금 요 애들이 가는데 어? 얘가 요 포인트에서 만날 거예요. 근데 얘는 잡아주는 애가 없으면 요런 구조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펜스나 아니면은 이런 뭐 자바라 펜스나 이런 게이트나 이런 데서 당겼다 밀었다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네, 보셨죠? 네네, 그 말은 여기에 모멘트 구조 시간에 들어서 알죠. 돌아가는 애. 네, 얘는 돌아가는 애예요.
얘는 물론 하드하게 잡아놨다고 해도 이 돌아가는 힘을 버텨줘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나 같으면 차라리 요 부재들이 있으면 음? 중간중간에 이걸 막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네들이 힘을 받거든요. 이 중간중간을 막아만 줘도 얘네가 중간중간에 힘이 돼 주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해요? 요 네. 판재가 막혀 있으면 요 판재가 힘을 받아줄 거예요. 얘 음, 각을 잡아줄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네, 그러면서 여기다가 사진 같은 거가 있으면은 요런 데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차라리 그게 의미가 있지. 아니, 이건 내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어떤 이런 부재랑 같이 일치해야 돼서 어떤 요런 걸로 둘러싸인 어떤 요런 뭐 요게 뭐 생각에 따라서 삼각형으로 물론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럼 요 삼각형에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뭐 사진을 요렇게 안쪽에 붙인다든지 그랬을 때 차라리 뭔가 요 구조체화가 어떤 그런 그 컨셉추얼한 의미도 얘가 단지 그게 아니라 여러 어떤 일상적인 이미지로 둘러싸인 그런 벽체라는 그런 메시지 전달도 되지. 그리고 구조적인 어떤 이야기도 같이 만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대롱대롱 뭐 매달아 놓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 좀 보실래요? 더 넘어가서 여기 이거 만드시려고 한다고는 봐서 근데 저는 이거 뭘로 제작하시려고 하세요? 지금 재료는 2x4 각재로 생각 중이고 그 하드 근데 우드로 이거 그러니까는 이거 제작을 뭐 어떻게 가공하려고 하세요? 그 인터넷 그 뭐지? 뭐랬지? 목재소에 일단 맡기려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그리고 저희 학교 거기서 이렇게 해준대요? 이거 이렇게 목업 해봤어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 내에 있는 목공실에서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 일단은 얘기해 주자면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는 이게 각이 특정 각도까지 주면서 이렇게 자른다는 거는 그냥 90도여도 이렇게 가공 자체가 목공소에서 목공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면 되지. 그거는 안, 설사 뭐 아주 뭐 이게 뭐 요거 홈 하나 파는데 한 10만 원 드릴게요 하면은 좋다고 하고 잘라는 주겠죠. 근데 비용을 주면은 뭐 돈으로 다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갱고쿠마나 그런 사람들도 왜 목재를 요 수직 방향밖에 가능한 한 안 쓰냐면은 이게 그리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목공에서 목재를 이렇게 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는 해요.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학생 작업으로 하기에는 이제 나중에 프로페셔널 돼서 어떤 전문적인 무언가가 가능하시면은 할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학생 작업으로 이거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이거 쉽지 그럼, 않은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뭐 돈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은 안 될 것 같거든. 그럼 혹시 결합 구조에서 지금은 약 어, 8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거를 저 부분만 그 기울기를 각재를 기울인 다음에 그 결합 구조 부분만 이제 90도 이제 수직으로 자르면은 결국 방법으로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차라리 이가 요런 디테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냥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그냥 얘기하자면 아니 차라리 같은 모양을 내더라도 요거를 맞추면서 하기에는 요 방향이 있고 예를 들어 요 방향이 있으면 어? 이 두 겹으로 해놓고 여기를 생각을 하는 거가 더 빠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각재통으로 쓰고 그리고 각재를 쓰고 여기다 예를 들어 홀을 내서 요거를 어떻게 엮을지를 고민하시는 게 그게 더 나는 현실적인 부분일 거라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더 현실적인 부분이고 그게 더 이 뭐 비용 측면에서나 실현 가능성에서나 응? 그게 훨씬 특히 이런 스트럭처, 이런 구조물을 만드는데 제한된 예산 안에서 해야 되는 상황에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목공소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병제적이면서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구찌 매장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라면 구찌나 무슨 루이비통 매장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학생 작품으로 어떤 템포러리 스트럭처로 하는데 이런 디테일을 쓴다는 거는 약간 어 약간 뭐랄까 모기 잡는데 흔히 그런 얘기 하죠. 모기 잡는데 장검을 꺼내드는 그런 차원에서 맞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를 오히려 단순하게 어떤 한 방향과 한 방향의 두 겹의 스트럭처로 보고 걔와 아까 얘기했듯이 차라리 블라켓을 뭐 얘가 두 겹이 있으면 하나의 어떤 합판을 잘라서 이 각도를 맞춰줄 요런 어떤 걔가 뭐 어떤 이 각을 맞춰줄 요런 부재들을 뭐 이렇게 잡아준다든지 뭐 중간중간 그래서 얘가 있고 그 사이에 들어갈 어떤 다른 어떤 피스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뭔가 그런 어떤 디테일적인 방법을 나는 생각하기를 더 추천을 하지 이런 거는 나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건데 학생이 쓰는 디테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돼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만들면 목공에 뭐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싸게 해줄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까 그 정도 스트럭처 만들려면은 한 못해도 아까 예산표 봐봐요. 거기 가공비 있어요? 가공비? 가공비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재료값보다 가공비가 더 들어갈 거예요. 이 재료값의 몇 배가 될 거예요, 가공비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얘기니까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다른 것들은 나머지들은 뭐 장의는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앞으로 조금만 오면은 이 목조를 아까 평면 그린 거 봐보세요. 이 목조를 세우려면 얘를 갖다가 세우려고 해도 요게 다 요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이 앞에 봐봐요. 앞에.
앞에. 아니. 엑소노메트릭 그로잉 그리신 거. 그 뒤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얘기 더 할게요. 요거랑 요 부위를 나중에 실제 만드시면 요 부위 해결이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요 부위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땅과 요거 붙는 거, 그러니까 땅과 붙는 거를 그냥 갖다 놓으면 되지가 아니라 얘는 뭐 얘는 전체가 다 이어져 있으면 뭐 어느 정도 그럴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 부위가 다 튼튼하게 있으면 얘가 미음자로는 서 있겠죠. 근데 얘는 이렇게 기역자로만 있으면 얘는 아마 못 써 있을 거예요. 못 써 있어. 얘는 미음자니까는 어떻게 서 있을 것 같은데 얘는 기역자여도 얘가 이렇게 길잖아요. 얘는 못 써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도 뭐 미음자로 만들어 준다든지 얘처럼 그리고 요 각각의 요 이어지는 부위들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걔네가 완벽하게 결합이 돼 있어야 얘가 기역자나 디귿자나 미음자일 때 얘가 기초 없이 서 있을 수 있겠죠. 기초 없이 서 있으려면 어떤 얘기인지 하시죠? 네네. 네네. 저희가 더 고민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